젊은 청년은 3명의 모험가 팀의 일원으로 몬스터 감정사로 일했습니다. 그룹은 감정사인 에노와 자이드, 그리고 졸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굴 안임무 수행 중 큰 쥐가 갑자기 자이드를 공격했습니다. 자이드는 재빨리 반응하여 무기로 쥐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편 졸린은 마무리 마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준비되었냐고 조급하게 묻자 졸린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완성되자 그녀는 불꽃 공격을 퍼부어 쥐를 완전히 태워 죽였습니다. 쥐를 물리친 후 자이드는 그들의 성공을 언급했지만 졸린은 승리는 자신의 마법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이드는 공동 작업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고는 에노를 불러 비꼬는 투로 쓰레기 수집가라고 부르며 괴물을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에노는 자이드의 말을 정정하며 자신의 직함은 감정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물건과 장비에 짐을 지고 있던 에노는 짐의 무게에 휘청거리며 움직이려 했습니다. 졸린은 자이드에게 에노를 비웃지 말라고 말하며 에노는 가난한 배경에서 왔고 그들과 같은 사회 계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짐 때문에 힘들어하던 에노는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쥐에게 다가가 감정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에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날 때 흰 힘과 검은 힘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힘을 얻으며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세상의 귀족과 군인, 자이데와 졸린 같은 모험가, 그리고 감정가와 빈민을 포함한 최하층 계급의 세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에노는 아들이 대개 아버지의 역할을 물려받는 순환에 대해 한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에노는 같은 길을 갈 수 없었고 재산을 모으기를 바라며 마을을 떠나 모험가가 되었다. 에노는 감정을 끝내자 쥐의 이빨이 매우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빨이 너무 단단해서 뽑는 것이 어려웠다. 자이드는 점점 조급해지며 그곳에 더 오래 있을지 물었다. 에노는 혼자서는 이빨을 뽑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조리는 그를 비웃으며 쓰레기 줍는 건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짜증이 난 자이드는 그런 쓰레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만지지도 않겠다고 거절했다. 좌절한 자이드는 에노의 머리에 작은 돌을 던져 그를 화나게 했다. 에노가 자이드를 노려보자 자이드는 그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따졌고 그를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렸다. 조리는 에노에게 그들이 보여준 친절과 팀에 포함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에노에게 질문 없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슬퍼진 에노는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는 쥐에게 돌아가 칼을 사용하여 판매할 귀중한 이빨을 조심스럽게 발치했다. 에노가 일하는 동안 조리는 그를 지켜보며 아무리 보상이 좋더라도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에노는 쥐의 사체를 챙기며 그녀의 생각에 침묵으로 동의했고 괴물의 잔해를 뒤지는 청소부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괴로워했다. 그때 자이드는 자신이 에노를 고용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둘러 떠나자며 에노를 재촉했다. 에노는 그들의 다우에 체념하며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고는 그들을 따라 조용히 뒤에서 동굴을 나섰다. 그들이 동굴을 지나가는 동안 자이드는 지옥계 사체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에노에게 그것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망설이며 에노는 이 지역에 지옥계가 있을 리 없으니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자이드는 에노를 뒤에서 발로 차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명령에 따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졸리는 끼어들어 지옥계의 부품은 값이 비싸니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는 동의하며 운이 좋다고 말했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른 통로에서 죽은 지옥계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는 에노에게 첫 번째 지옥계를 빨리 조사하고 두 번째 지옥계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에노는 자신의 지도에는 그 지역에 통로가 하나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자이데는 그의 우려를 일축하며 지도가 틀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그는 하찮은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에노는 위험을 감지하고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데는 그를 불복종으로 비난하며 팀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에노에게 명령을 거부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수집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두고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이데는 에노에게 명확한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남아서 복종하거나 즉시 떠나거나. 에노는 다른 팀들로부터 여러 번 거절당했던 기억과 현재의 자리를 얻기 위해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남기로 했습니다. 졸리는 그를 비웃으며 처음부터 따를 것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며 더 많은 죽은 지옥개들을 만났습니다. 자이데는 그들의 엄청난 행운에 흥분했지만 에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많은 지옥개들이 죽었는데도 귀중한 자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를 의아해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에노의 말에 짜증이 난 자이데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명령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계속해서 자이데에게 지옥개들이 죽은 방향을 살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무리의 지옥개들이 나타나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놀란 조리는 자신과 자이데 둘 다 혼자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며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자이데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끝없이 싸울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조리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이데는 차갑게 조린에게 에노에게 마법을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조리는 이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이노는 바닥에 쓰러졌다. 자이데는 지옥개들에게 소리치며 이노를 먹이로 바쳤다. 그 짐승들은 이노에게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었다. 그는 마법에 걸려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마침내 마비가 풀리자 이노는 절박한 심정으로 큰 바위를 집어들어 지옥개들을 내리쳤고 간신히 밀어낼 수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짐승들의 주의를 돌렸다. 지옥개들은 음식으로 시선을 돌렸고 이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잠시나마 일어서서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이노가 도망치려 하자 자이데와 조린이 그가 향하던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배신으로 이노는 갈 곳이 없게 되었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에노는 죽음으로만 이어지는 막다른 길을 향해 걸어갔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는 지옥의 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인지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을 것인지 고민했다. 절망에 압도된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에게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항상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고 되뇌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그는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떨어지면서 에노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의문을 품으며 자신의 존재를 한탄했다. 고통의 종지부를 찢기로 결심하고 그는 눈을 감고 끝을 기다렸다. 하지만 단단한 땅이 아니라 작은 호수에 떨어졌다. 피를 흘리며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던 그는 한 여자가 다가와 부드럽게 자신을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인지한 것은 그녀의 존재였다. 에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있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위에서 물이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그는 그 물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생명의 나무에서 온 것임을 알아챘다. 위를 바라보며 나무 자체를 살핀 그는 그것이 전설적인 세계수이며 모든 생명체에 만화를 공급한다고 믿어지는 신화 속 존재임을 깨달았다. 수세대 동안 그 나무의 존재는 수수께끼였다. 만화가 계속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졌다고 믿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그 나무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고 그 때문에 수많은 탐험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노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설 속 나무를 처음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격에 겨워 그는 나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나무라고 생각하며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는 음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 후 그는 앞쪽에 있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가가면서 그는 저편에 괴물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만약 괴물이 있다면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지옥개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옥개와의 사투와 죽을 뻔했던 경험은 그를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좌절하여 스스로를 치며 그는 과거의 약점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맹세했다. 결연한 표정으로 에노는 작은 돌을 집어들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서자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탈출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고 없이 강력한 공격이 그를 덮쳤고 귀가 잘렸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며 그는 충격으로 손을 뻗었지만 또 다른 공격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을 겪었다. 에노는 공격자를 찾으려 주변을 살피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 평가 능력을 사용하여 공격자가 S급 몬스터, 지옥개보다 훨씬 강력한 생물임을 알아챘다. 괴물은 끈질기게 공격을 퍼부었고 그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에노는 쓰러졌습니다.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괴물에게 죽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려는 순간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S급 괴물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에노는 새로 온 존재를 평가했습니다. 솟아오른 곰 같은 짐승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그 생명체는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곰이 에노를 엄청난 힘으로 공격하여 눈에 부상을 입히고 얼굴에 피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에노를 붙잡아 벽에 거듭해서 내던져 입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거대한 입을 벌리고 에노를 삼켜 생을 끝내려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한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 그를 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맹렬하게 싸워 곰을 죽이고 에노를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에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자신이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어둠이 그를 덮치자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에노는 전설적인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직도 전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에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다. 시선을 뗄 수 없어 그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투 후 깨어난 에노는 눈을 뜨자 자신을 구해달라고 어머니 우르술라에게 부탁했던 유리의 얼굴을 보았다. 우르술라는 에노에게 딸이 차를 준비했으니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리가 차를 건넸지만 우르술라는 억지로 그의 입에 차를 부었다. 차를 마신 후 에노는 유리에게 차가 맛있다고 말했고 유리는 기뻐했다. 그러자 에노는 자신을 구해준 것이 그들인지 물었다. 우르술라가 이를 확인하며 유리의 부탁으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가 간청하지 않았다면 괴물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르술라는 에노에게 유리에게 절을 하고 그녀가 해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노가 유리에게 감사를 표하자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르술라는 에노의 뺨을 때리며 그냥 유리라고 부르지 말고 유리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그를 발로 찼습니다. 유리는 어머니에게 에노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에노는 우르술라에게 정말 유리의 어머니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유리가 자신의 딸일 뿐만 아니라 세계수의 수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세계수가 9그루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역할은 이 세계수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이며 특히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노는 그녀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둘 다 사실이라며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궁금해진 에노는 유리가 인간이 아닌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유리가 세계수의 정령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폭로의 충격을 받은 에노는 유리에게 다가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령이라고 말했고, 유리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우르술라는 에노를 때리며 그의 딸에게 그런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그녀는 유리의 눈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라고 치료해 준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노는 곰의 공격으로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눈에도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르술라는 세계수의 물방울로 그의 상처를 치료했고 세계수의 약초를 사용하여 새 눈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리의 부탁이 있었기에 우르술라가 행동했으니 유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를 치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노는 유리 쪽으로 돌아서서 왜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유리는 그가 자신에게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우르술라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유리에게 구원받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세계수의 정령임을 알게 되자 가지들을 잘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녀는 에노가 유리에게 감사를 표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노는 유리에게 돌아서 다시 감사를 표했고 유리의 얼굴은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르술라는 에노를 바라보며 유리에게 감사를 표했으니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즉시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리는 반대하며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술라는 나무에서 유리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도 없고 그 지역 밖으로 동행할 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곳에서는 순간이동 마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며 제고해달라고 애원했다. 유리가 울음을 터뜨리자 우르술라는 유리를 껴안으며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게 정말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싶냐고 물었다. 우르술라는 마지못해 도와주기로 했지만 분명히 짜증이 났다. 그녀는 에노에게 스스로 안전하게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놀라움과 감사함에 찬 에노는 살아남아 이곳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감격에 겨워 그는 두 사람을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다. 우르술라는 그를 밀어내며 너무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훈련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최고의 전투 현잭에 훈련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에노는 기꺼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우르술라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그녀가 자신을 즉시 싸움에 던져 넣으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체한다면 그가 이곳을 떠날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녀는 앞을 가리키며 무언가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에노는 쳐다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우르술라는 그의 눈을 세계수 조각으로 대체했고 그래서 시력이 향상되었어야 한다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집중력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더 집중하라고 재촉했다. 에노는 곰과의 만남과 그로 인해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봤다. 유리는 세계수를 이용해 그의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에노가 다시 눈을 뜨자 눈부신 빛과 함께 저 멀리 괴물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우르술라는 괴물을 깨우려고 돌을 던졌고 괴물은 공격을 시작했다. 그 생명체는 에노의 머리 위를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녔다. 우르술라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혼란스러워진 에노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세계수의 힘으로 강화된 그의 새 눈은 인간의 눈보다 훨씬 정확하게 괴물을 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르술라가 설명하는 동안 괴물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했다. 에노는 성공적으로 괴물을 감정했지만 행동하기 전에 괴물이 그를 공격하여 무기로 그의 귀를 잘라냈다. 에노는 고통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부상에 압도당했다. 우르술라는 그를 꾸짖으며 더 집중하라고 재촉했다. 에노가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쓰러졌다. 그러자 우르술라는 물이 담긴 용기를 꺼내 그의 귀에 물을 부었고 그의 귀는 즉시 치유되었다. 통증이 사라졌고
에노는 우르술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리가 공격받을 때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세계수의 물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치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에노는 이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인정했다. 우르술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속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에노는 다시 집중하여 괴물을 응시했다. 그는 다시 한번 괴물을 평가했고 그의 왼쪽 다리를 공격하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괴물이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했다. 우르술라를 향해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공을 알렸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괴물이 다시 공격해 그를 다치게 했다. 우르술라는 한 번의 공격을 피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일깨워 주었다.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공격을 피해야 한다고 그는 알고 있었다. 에노는 괴물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집중했고 감정 평가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우르술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괴물이 또다시 공격하여 그를 다시 다치게 했다. 에노는 고통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우르술라는 다가와 그에게 물을 뿌려 부상을 치료해 주었다. 에노는 그녀가 자신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르술라는 고통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하며 그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만큼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제 괴물을 죽일 시간이라고 그에게 알렸다. 에노는 주저하며 자신에게는 전투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우르술라는 웃으며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세계수로 만든 나무검을 가져왔다고 했다. 유리가 그에게 검을 주도록 요청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도록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놀란 에노는 다시 한번 유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우르술라는 그를 화난 듯이 붙잡으며 검을 부러뜨리면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에노는 괴물과 맞서 싸우며 너무 가까이 오기 전에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우르술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우르술라는 그의 공격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자 우르술라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에노는 미소 지으며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시 집중한 그는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좌절한 그는 속으로 괴물도 인간처럼 지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허튼 소리라고 치부했다. 그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던 우르술라는 그에게 괴물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등 다른 평가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기를 얻은 에노는 자신의 평가 능력을 사용하여 괴물의 궤적을 분석했다. 이로 인해 그의 인식 속에서 괴물의 움직임이 느려졌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 그의 일격에 괴물은 즉사했다. 기뻐한 에노는 한 방에 쓰러뜨렸다고 외쳤다. 감흥 없는 우르술라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괴물 무리를 가리키며 모두 쓰러뜨리라고 지시했다. 한편 멀리서 지켜보던 유리는 에노가 괜찮기를 바랐다. 다시 전투로 돌아온 에노는 마지막 괴물을 쓰러뜨렸다. 그는 우르술에게 돌아서서 자신의 실력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우르술라는 인간치고는 괜찮았고 평가 눈썰미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 과제는 괴물을 물리친 후 그 힘을 평가하고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배우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괴물들은 추출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노는 그 능력을 어떻게 복제할지 전혀 몰랐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우르술라는 에노에게 그는 아직 초보자이며 평가는 상대의 정보를 분석하고 흡수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흡수되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세계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물의 전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경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노는 유리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동의했다. 우르술라는 유리의 공헌에 대해 비꼬듯 감사를 표했다. 우르술라의 지시에 따라 에노는 다시 감정 능력을 사용하여
몬스터의 힘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머릿속으로 데이터가 쏟아져 잠깐이나마 심한 두통을 겪었다. 에노는 정보가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라고 격려했다. 에노는 달려보려 했고 새롭게 얻은 속도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제어력을 잃고 넘어지면서 근육이 찢어졌다. 우르술라가 그에게 다가가 치유의 물을 뿌려주며 그의 몸이 부서질 때마다 전보다 더 강하게 치유될 거라고 안심시켰다. 에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달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다. 매번 우르술라는 세계수의 물로 그를 치유했다. 점차 그의 몸은 적응했고 자연스러운 섬유질이 더욱 강해졌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속도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에노는 곰과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우르술라는 감명받지 않은 채 오만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하며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에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놀리자 우르술라는 화가 나서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라고 말했다. 흥분한 에노가 그녀의 능력에 대해 물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르술라는 불꽃을 소환하여 그를 불태웠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능력을 알아냈는지 조롱하며 물었다. 격분한 에노는 어떻게 그것을 추론해야 하는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자신의 능력, 즉 주문 없는 마법이라고 불리는 능력은 생각만으로 마법을 걸 수 있게 해주어 전통적인 주문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놀란 에노는 그녀의 힘이 놀랍고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우르술라는 씩 웃으며 그에게 불마법을 평가하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불덩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예고 없이 그녀는 또 다른 공격을 가하여 그를 불길에 휩싸였다. 불에 탔지만 굴하지 않고 에노는 좌절감에 울부짖었다. 인상을 찌푸린 우르술라는 그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했다. 에노는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땅에 쓰러지며 또 한 번 화상을 입었다. 결연한 의지를 다진 그는 마법에 타고난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5일간의 훈련을 결심했다. 제한적인 마력으로 그는 빈번하게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리는 세계수의 물방울로 그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었다. 이 물방울들은 그의 부상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마력을 증폭시켜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도 완벽하게 재생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노는 강력한 화구 연속 마법을 구사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중급 마법인 풍 마법까지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그가 괴물들로부터 흡수한 힘과 우르술라의 혹독한 훈련 덕분이었다. 그의 발전에 만족한 우르술라는 그에게 훈련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곰과의 재대결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흥분한 에노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들은 그 생물과 맞서러 갔고 에노가 그 앞에 서자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우르술라는 그를 격려하며 이제 그가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가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한다면 곰을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에노는 그녀가 그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고 격려의 말만 해줬어도 됐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우르술라는 발로 그를 밀어 싸움터로 내몰며 가라고 재촉했다. 에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예전에 압도당했던 자신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며 그는 예전 팀으로부터 당했던 굴욕을 떠올리며 결의를 다졌다. 곰에게 외치며 그는 전투 준비를 했다. 곰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공격을 가하기 전에 그 주위를 맴돌았다. 에노는 연속으로 화염구를 날렸지만 짐승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불꽃의 연기는 에노에게 빠른 공격을 가할 기회를 제공했다. 곰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감정 분석 능력을 사용하여 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다치게 할 만한 돌풍을 일으켰다. 틈을 타 에노는 쉴 새 없이 불덩이를 퍼부었다. 연이은 공격에 곰은 결국 쓰러졌다. 에노는 승리의 기쁨에 겨워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며 외쳤다. 곰을 쓰러뜨린 에노는 곰을 평가하고 그 힘을 흡수했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이제 가진 힘으로 어떤 괴물이든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란 에노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우르술라는 그의 훈련이 끝났고 이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르술라는 유리가 부탁한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얼슐라가 짜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에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선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에노에게 돌 하나를 건네주며 그 돌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의안을 만들 것이며 그 돌은 세계수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설명했다. 에노는 망설이며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며 현재의 눈도 이미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얼슐라는 단호하게 그 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죽은 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에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한 뒤 그의 눈에 돌을 넣었다. 그녀가 작업을 마치자 에노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유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하자 유리가 갑자기 나타났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유리는 자신이 이제 새로운 눈의 일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우르술라는 그 돌이 세계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에노의 시야가 세계수 자신과 일치하게 되었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유리는 항상 에노와 함께하며 에노가 보는 것을 보고 어디에 있든 그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기뻐하며 에노에게 자신이 이제 그와 함께하며 가지고 다니는 치유의 물로 치료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우르술라를 돌아보며 이런 결정을 정말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화가 나서 에노를 때리며 감히 평민인 그에게 자신의 딸을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노가 이유를 묻자 우르술라는 유리가 태어난 이후로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고 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유리가 에노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랐고 에노는 마음씨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에노에게 유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감동한 에노는 우르술라에게 유리를 지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만족한 우르술라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문을 걸었고 여정을 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에노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우르술라는 무한한 용량의 마법 저장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필요한 만큼 많은 물건을 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유리의 재료로 만든 검을 건네주며 그것을 정령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란 에노는 정말로 검까지 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그렇다고 확인했지만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검을 그의 눈에 꽂았고 에노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노란 돌을 꺼내 그의 입에 넣어주며 삼키라고 했습니다. 그 돌 때문에 그의 눈 색깔이 변했어요. 우르술라는 그 돌 덕분에 그와 계속 연결되어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유리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에노는 준비됐다고 선언한 뒤 유리에게 자신과 함께 떠난 후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유리는 가족, 오빠와 여동생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에노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우르술라는 유리가 원래 세계수 무리의 일원이었고 오래전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소원을 깨달은 에노는 유리가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망설이는 유리는 자신이 부담이 될까 걱정하며 물었다. 에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 또한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안심시켰다. 고마워진 유리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복도로 들어선 에노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였다. 우르술라의 목소리가 그에게 왼쪽으로 돌라고 안내했다. 그녀는 자신이 따라갈 화살표를 표시해 두었다고 덧붙이며 앞에 위험한 독사가 있다고 경고했다. 에노는 자신이 감정평가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에노는 독사를 만났고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그것을 죽인 후 그는 몬스터를 감정하여 그 이점을 발견하고 힘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머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리가 나타나 자신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마운 에노는 유리에게 감사를 표했고 유리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노는 큰 문에 다가갔고 우르술라는 그 너머에 미궁의 핵심을 지키는 거대하고 강력한 몬스터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핵심이 이 짐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연한 에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자신이 아니며 훈련과 세계수의 힘이 이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리가 다시 나타나 그를 안심시키며 그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핵심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소환진이 있었고 그곳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에노는 그 크기에 놀라 엄청나다고 외쳤다. 그는 유리에게 안전을 위해 자신의 눈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 괴물에게 돌진했다. 괴물이 에노를 공격했지만 그는 공격을 막았다. 그 공격은 에노를 거의 압도할 만큼 강력했지만 그는 뱀으로부터 얻은 독능력을 사용하여 방역했다. 독은 괴물에게 효과가 있었고 괴물은 약해졌다. 하지만 괴물은 다른 팔을 사용하여 일련의 공격을 가했고 에노는 모두 성공적으로 피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에노는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술라는 남은 마법을 사용해서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에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놀란 에노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지 물었고 우르술라는 그것이 괴물을 물리칠 열쇠라고 설명하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의를 다진 에노는 강력한 마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괴물에게 마법을 풀어 격렬한 일격을 가했고 그것은 전투를 끝내는 결정타였습니다. 괴물이 쓰러지자 에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말로 자신이 이겼는지 물었습니다. 유리가 나타나 기뻐하며 그가 정말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이 정말 괴물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고마운 마음에 에노는 유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그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우르술라는 에노에게 괴물을 감정하고 그 힘을 흡수하라고 지시했다. 에노가 감정을 하는 동안 우르술라는 미궁에 남은 괴물이 없으니 더 이상 감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중심부로 가라고 지시했다. 에노가 중심부에 도착하자 우르술라가 갑자기 그의 옆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통신 연결 덕분에 어디든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우르술라는 미궁의 핵이 영혼의 핵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에노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그 핵이 그의 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노는 속으로 이것이 자신의 눈을 강화하고 힘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우르술에게 핵을 사용해서 즉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르술라는 핵의 힘을 그의 눈으로 옮겼습니다. 에노가 다시 눈을 뜨자 상당한 차이를 느꼈고 자신의 힘이 이제 2레벨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르술라는 다른 미궁에서 강력한 보스 몬스터들을 계속해서 물리치면 그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서자 뒤편 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놀란 에노는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애썼습니다. 우르술라는 미궁의 핵이 가져온 후 세계수로 가는 길이 봉쇄되었고 에노가 빠졌던 구멍조차 닫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에게 이것은 세계수가 안전하게 남을 것이며 이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에노는 이제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는 서둘러 움직이자고 재촉했고 그들은 미궁 밖으로 나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선술집으로 돌아온 자이드는 친구들에게 미궁에서의 경험을 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을 경고하며 지옥개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에노가 용감하게 그룹을 보호해 자이드와 졸린이 도망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는 마음이 찢어지는 척하며 에노가 그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하면서 심지어 가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누가 죽었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이드? 깜짝 놀라서 자이드는 뒤돌아서서 거기에 서 있는 에노를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자이드는 마시던 음료를 뿜어내며 에노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따졌습니다. 에노는 자이드가 볼 수 있을 만큼 살아있다며 화가 나고 의심스러운 태도로 무심하게 대답했다. 자이드는 에노의 옷깃을 잡고
그가 어떻게 미궁에서 탈출했는지 따져 물었다. 에노는 거기 있던 괴물들을 물리쳤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자이드는 그를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이드의 친구 중 한 명이 나서서 자이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는지 물었다. 이에 에노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밝혔다. 자이드와 조린이 자신을 지옥계의 미끼로 이용해서 탈출했다는 것이었다. 여관에 있던 다른 전사들은 분노하여 자이드에게 술을 던진 후 공격하기 시작했다. 에노는 자이드를 두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이드가 자신을 팀에 넣어주지 않았더라면 유리와 우르술라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의 힘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에노는 자이드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선술집의 전사들은 에노의 겸손함에 놀라며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후에 에노는 숲으로 들어가 데무스종의 또 다른 괴물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르술라의 도움으로 그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레벨도 상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유리의 가족을 계속 찾아 나섰습니다. 우르술라는 다른 세계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노는 수색에 어려움과 시간이 걸릴 거라고 유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유리는 이 여정을 원했던 자신이기에 노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는 에노에게 도와줄 것을 재촉했고 에노는 그녀에게 다시 자신의 눈 속에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소동의 근원으로 달려가 공격해 온 괴물들을 물리쳤습니다. 에노가 쓰러진 생명체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힘을 흡수하는 동안 유리와 우르술라는 근처 부상당한 경비병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후 에노는 어린 소녀와 한 남자에게 다가가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에노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놀란 에노는 그 남자에게 그의 여동생을 제어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저명한 상인 제스퍼라고 소개하며 그 소녀의 오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소녀가 왕국의 세 번째 공주인 클라우디아 공주라고 밝혔다. 그들은 클라우디아를 그녀의 저택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에노는 겸손하게 유리가 경비병들과 하인들을 치료했으니 유리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는 유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다시 에노를 껴안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유리가 가로막았다. 클라우디아는 혼란스러워하며 유리에게 왜 그를 껴안을 수 없냐고 물었다. 주저하며 유리는 에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충격을 받은 에노는 유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클라우디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꺼이 에노의 두 번째 아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짜증이 난 유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라고 받아쳤다. 그렇지?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유리를 더욱 격분시켰고 그녀의 좌절감이 분명히 드러났다. 한편 눈물을 글썽이는 우르술라는 유리가 그렇게 빨리 친구를 사귀어서 얼마나 기쁜지 말했습니다. 제스퍼는 에노에게 다가가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궁금해진 에노는 제스퍼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제스퍼는 에노에게 곧바로 자신과 결혼하자고 말했고 에노는 놀라서 차를 뿜어냈습니다. 제스퍼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에노를 거대한 금고로 안내하며 자신이 왕국의 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그 광채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에노의 왼쪽 눈이 소울코어인지 물으며 소울코어가 용기와 힘의 근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에노에게 가까이 다가가 고대 전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에노는 그가 말하는 전설이 무엇인지 물었다. 제스퍼는 옛날의 세계수가 세상의 멸망을 꾀했던 마왕 미카란을 봉인하기 위해 지상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노력으로 세계수의 힘은 고갈되었고 세계수의 정수를 담은 영행만 남았다.
에노는 마왕을 물리친 후 세계수가 지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스퍼는 계속해서 자신이 수년 동안 영액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에노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진짜 속셈을 밝혔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에노의 눈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제스퍼는 에노에게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가 꽉 잡으며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 우르술라는 에노를 제스퍼에게서 떼어놓고 제스퍼의 결혼 제안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물었다. 에노는 즉시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르술라는 재고해 볼 것을 촉구하며 제스퍼가 세계수와 영혼의 핵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제스퍼와 결혼하면 부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숨겨진 악마 생물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노는 제스퍼에게 다가가 결혼 대신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다. 제스퍼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고 그 제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에노에게 그들과 함께 집에 머물 것을 권하며 앞으로 이곳이 그의 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와 유리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듯 제스퍼와 에노를 차례로 껴안으며 그를 껴안고 싶다고 표현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즐거워하는 에노는 작게 웃었다. 궁금해진 에노는 제스퍼에게 다른 영혼의 핵 위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제스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확인했지만 그 코어들은 극도로 위험한 장소에 있으며 그 지역을 탐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노는 굴하지 않고 제스퍼에게 그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것을 얻겠다는 그의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제스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에노는 확고한 자신감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에노는 유리에게 제스퍼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에 약속했던 대로 여기서 꼭 여동생을 만날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켜 주었고 그 말에 유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노는 미로에 들어가 걷기 시작했지만 막다른 벽에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어? 그러자 아루슬로가 벽에 손을 대면 즉시 사라진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노는 말대로 했고 갑자기 나무가 가득한 울창한 숲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에노는 유리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는 나타나서 인사를 나누며 에노에게 그 목소리가 장난기 많은 여동생 비나라고 말했습니다. 비나는 유리에게 오랜만에 만났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녀는 유리가 에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유리가 도와줄 사람을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나는 그들에게 숲의 가장 끝에 있다며 자신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빈에게 유리가 먼 길을 와서 만났으니 순간이동으로 자신들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비나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고 자신에게 오라고 고집하며 에노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비나는 자신이 이 숲을 직접 만들었고 함정과 괴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하며 무사히 자신에게 도착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유리는 빈에게 최선을 다해 당신에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나는 너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내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놀란 유리는 비나가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며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노는 유리에게 그녀에게 가자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눈 속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에노는 숲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나는 에노에게 이 숲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항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비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영웅의 실력을 두고 보자. 그리고 여동생 앞에서 그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만든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에노가 계속 걸어가자 아루슬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에 함정이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였다. 그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뛰어넘었다. 그 모습에 비나는 몹시 짜증이 났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에노는 계속 걸어가며
함정들을 피해갔다. 비나는 더욱더 답답해졌다.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직접 만든 함정들을 어떻게 피하는 거야? 아르슬론은 에노에게 비나의 말을 듣지 말고 유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노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집중했고, 유리는 자신과 함께라면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며 에노를 격려했습니다. 에노는 그 함정들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나는 속으로 이제 숲의 괴물과 마주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르슬론은 앞에 꽃을 사방에 뿌리는 괴물이 있다고 에노에게 경고했습니다. 괴물은 에노에게 수면가스를 뿜어냈고, 비나는 에노를 조롱하며 괴물의 수면 효과에 어떻게 저항할 건지 물었습니다. 에노는 그런 효과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비나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검을 뽑아 주문을 걸고 괴물을 공격하여 둘로 베었습니다. 괴물을 물리친 후 누군가 숲에서 아이노에게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아르슬론은 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르슬론은 그들이 투명화 마법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비나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거기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에노는 자신에게는 방역에 대한 보호막이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나는 그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개미들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르슬론은 에노에게 개미들의 위치를 찾았다고 알렸고, 에노는 모든 개미들을 없애는 마법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비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악마입니까? 어떻게 S급 개미들을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었죠? 에노는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리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비나는 유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고, 유리는 사과했다. 비나는 그렇게 쉽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에노를 공격하기 위해 고위급 괴물 2마리를 소환했다. 에노 역시 공격했고 검 한 번으로 둘 다 죽였다. 아르슬론은 그에게 괴물들을 평가했다고 말했고, 에노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했다. 격분한 비나는 어떻게 한 방에 고위급 괴물 2마리를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었냐고 물었다. 한편 자이드는 숲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투덜거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바보 에노 때문이야. 자이드는 주점에 가서 졸린을 불러 그녀가 이제껏 어디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졸린은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주점의 사람들은 자이드에게 팀 동료에게 마비 마법을 걸었기 때문에 졸린이 더 이상 그의 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는 졸린을 비난했지만 졸린은 울기 시작하며 자이드가 따르지 않으면 들개에게 넘겨주겠다고 위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주점의 전사들은 자이드를 내쫓으며 더 이상 그와 함께 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격분한 자이드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에노가 죽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일어났던 일을 잊게 하기 위해 힘든 임무를 혼자 떠맡기로 했다. 그는 에노가 있었던 미궁으로 가서 벽에 기대었고, 그 벽은 그를 숲으로 바로 이동시켰다. 자이드는 그것이 몬스터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밀 숲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의지하기로 했다. 걷다가 창으로 가득 찬 구덩이에 빠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대신 미궁으로 돌아왔고 다음번에는 행운을 빌겠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그가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이 미궁계는 죽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목소리에 놀란 자이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몬스터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을 단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많은 함정을 만나 여러 부상을 입었지만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거대한 괴물을 만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뽑았지만 괴물의 공격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이드는 땅에 쓰러져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항복하면 미궁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이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괴물이 그를 끝장내려고 다가와 입을 벌리고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때 에노가 나타나 한 방에 괴물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이드는 자신을 구해준 전색에 놀랐지만 뒤쪽에 있는 에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노는 자이드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이드 역시 이곳에서 에노를 보게 되어 놀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에노는 자신은 임무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는 말했습니다. 너 같은 바보가 어떻게 저런 괴물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지? 에노는 유리에게 자이드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고 유리가 치료를 마치자 자이드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자 에노는 그에게 이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자신을 따라오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자이드를 기절시키고 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금방 포기하는군. 에노는 최종 몬스터의 문 앞에 서서 이것이 내가 마주할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안에 몬스터를 처치하면 나와 내 여동생 유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에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몬스터를 처치하면 세계수는 사라집니까? 아루슬로는 답했습니다. 당신은 핵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세계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숲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루슬로에게 몬스터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며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루슬로는 말했습니다. 몬스터는 지면 그 자체인 것 같아. 그리고 몬스터가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에노는 그 크기의 충격을 받고 저 괴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라고 말했다. 아루슬로는 그에게 울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다시 싸우라고 재촉했다. 에노는 괴물에게 불덩이를 던졌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놀라서 안 먹히네 라고 말했다. 괴물이 에노에게 큰 물덩이를 던졌지만 에노는 그것을 괴물에게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괴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에노는 이렇게 말했다. 불덩이를 엄청나게 던졌는데 맞지도 않고 물덩이도 통하지 않네. 에노는 땅으로 내려왔고 그 때문에 괴물이 공격했지만 에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에노는 그 괴물이 진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환영 마법을 걸었고 괴물은 아주 작은 동물로 변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거북이였어요. 시험을 통과하려면 그것을 죽여야 해요. 에노는 빈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거북이를 죽여야 해요? 비나는 화가 나서 대답했어요. 물론 죽여야죠. 에노는 함정을 발견했으니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어요. 이 작은 거북이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는 빈에게 압력을 가하며 말했죠. 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거북이를 죽이게 할 거야. 여전히 화가 난 비나는 말했어요. 좋아요. 통과했어요. 죽이지 마세요. 에노, 유리, 아루슬로는 비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비나는 유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유리는 재빨리 빈에게 달려가 안았고 그 후 비나는 말했죠. 이 사람은 에노예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유리는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비나는 유리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며 놀렸고 유리는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비나는 이어서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리는 울먹이며 비나를 만나서 정말 기쁘고 예전처럼 여전히 장난기 많다고 말했습니다. 비나는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지하에 있을 수 없으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수의 돌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유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에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에노는 네가 좋다면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비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껴안았다. 에노는 작은 거북이를 바라보았고 거북이는 그의 어깨에서 내려와 소녀로 변신했다. 그녀는 비나의 수호자인 쿠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에노는 충격을 받고 그 거북이가 정말 수호자인가 하고 말했다. 쿠로는 아루슬로에게 가서 인사했다. 아루슬로는 쿠로에게 그들의 이전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쿠로님이라고 불렀다. 쿠로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자신을 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전에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에노는 아르슬로가 쿠로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채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르슬로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저를 봐요? 그리고 쿠로님의 축복을 구하라고 말했죠. 에노는 쿠로 앞에 앉아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비나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쿠로는 그에게 말했죠. 좋아요. 하지만 저도 부탁이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금구슬을 건넸습니다. 에노는 물었어요. 이게 현자의 구슬인가요? 쿠로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유리처럼 저와 비나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유용한 방어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그 스킬이 정말 유용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르슬로는 에노에게 영혼의 핵을 가지고 다가와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녀는 그의 눈에 핵을 넣었습니다. 에노는 우리가 함께라면 훨씬 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가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르슬로는 에노가 해준 일에 감사했습니다. 에노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6명의 누이만 남았다. 내가 찾아야 해. 한편 자이드는 물방울이 떨어지자 깨어났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에노에게 구조되었던 것을 기억했다. 자이드는 에노를 저주하며 거듭 때렸고 그 후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에노와 제스퍼는 에노가 물리친 몬스터들을 팔기 위해 길드로 갔다. 제스퍼는 그를 격려하며 자신이 그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길드의 전사 중 한 명이 제스퍼를 알아보고 그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길드 접수원이 다가와 제스퍼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무엇을 도와드릴까 물었다. 하지만 제스퍼는 친구를 동행했다고 말했다. 접수원은 에노 쪽으로 돌아서 어떻게 도와드릴지 물었다. 에노는 디마의 재료를 가지고 왔고 그것을 팔고 싶다고 말했다. 접수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스퍼가 가로채 에노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접수원은 에노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접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그가 D급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등급과 감정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력한 몬스터들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그녀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주변 전사들은 에노를 조롱하며 웃기 시작했고 그가 제스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계급의 누군가가 괴물들을 직접 물리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낙담한 에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스퍼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에노는 자신의 저장소에서 물리친 괴물들을 보여주며 길드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사는 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비난하며 감정가가 그런 강력한 생물들을 물리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대감에 좌절한 제스퍼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길드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메건이라는 고위 길드원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를 보자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메건은 에노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녀는 그의 놀라운 눈에 대해 언급했다. 에노는 그녀가 자신의 눈이 인공 눈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그는 또한 그녀가 길드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봤다. 접수원은 확인을 마치고 에노의 자료가 진짜라고 발표했다. 길드원들은 놀랐고 제스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봤지? 그의 힘으로는 그런 괴물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접수원은 그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에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메건은 외모로 판단한 것에 대해 자신이 직접 질책하겠다며 에노에게 자신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타고나지만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노는 미소 지으며 그런 사람들이 길드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건, 길드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접수원은 그의 물건을 처리하는 동안 기다려 달라고 에노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스퍼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지시하고 에노에게 나머지 재료들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노가 따랐을 때 길드 전체는 다시 한번 그 엄청난 양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사들은 에노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토록 귀중한 재료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에 압도된 에노는 불안해하며 재빨리 도망쳤고 그들이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제스퍼의 저택에서 에노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얕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들의 압도적인 찬사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그는 쿠로를 만났습니다. 에노는 유리의 형제자매가 아직 6명이나 더 남았다고 물었죠. 맞아요? 쿠로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니, 7명이에요. 첫째 언니는 아직 살아있지만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찾을 거예요? 아니면 그만둘 거예요? 에노는 유리가 자신을 너무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결코 그녀를 버릴 수 없다며 유리의 형제자매를 계속 찾을 거라고 쿠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에노는 제스퍼를 만났고 다시 한번 메건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제스퍼는 에노에게 메건이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에노는 놀라서 왜 길드의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메건은 그에게만 맡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에노에게 베헤모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에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메건은 베헤모스가 마왕이 창조한 거대한 용으로 마왕의 죽음 후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스퍼는 그 용이 최근에 다시 나타나 무역로를 공격하여 상인들의 여행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건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왔으며 에노에게 SS급 용을 처치하는 임무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아이노가 외쳤습니다. SS급이라고요? 엄청나게 높은 등급의 몬스터인데요. 걱정하는 제스퍼는 에노에게 이 임무를 맡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에노에게 길드 일에 꼭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노는 자신감 있게 임무를 수락했다. 메건과 제스퍼는 모두 그의 결정에 놀랐다. 제스퍼는 말했다. 정말 용감한 마음씨를 가졌군. 미소 짓는 메건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이상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임무를 맡겼다. 사막에서 에노는 우르술에게 용의 위치에 가까워졌는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자신이 바람의 위치를 특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용이 밤에만 나타나며 그가 용을 지상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에노는 강력한 마법을 걸었고 그것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땅의 깊은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용이 땅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용은 누가 감히 나를 깨웠느냐라고 포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자신보다 강한 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지녔습니다. 그는 마을을 습격해 마을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에노를 보고 비웃으며 약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내면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에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에노는 자신을 소개하며 용을 죽이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마왕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에노는 빙긋이 미소 지으며 응수했습니다. 그럼 마왕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네. 격분한 용이 포효했다. 감히 마왕의 힘을 모욕하다니. 그리고 입에서 에너지 구체들을 쏟아냈다. 에노는 놀라운 속도로 그것들을 모두 피했다. 용은 비웃었다. 네가 아무리 빨라도 지금 네가 뛰는 땅은 내가 지배하는 곳이야. 용은 땅을 내리쳐 거대한 모래파도를 일으켜 에노를 덮쳤다. 하지만 에노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노는 용에게 달려들어 한쪽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놀랍도록 방어력이 약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깨달은 용은 땅속으로 후퇴하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에노는 잠시 이 전술에 당황하여 용이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땅속에서 용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노가 자신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갑자기 용은 에노 아래에서 솟아올라 그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용의 몸속에서 에노는 강력한 마법을 풀어 안쪽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용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고통스러운 포효를 토해냈습니다. 흩어지는 잔해 속에서 용의 의식은 잠시 머물며 에노의 빛나는 눈을 응시했다. 저 눈, 파멸을 가져온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마지막 숨을 거두며 용은 물었다. 어떻게 나를 죽였지? 에노는 대답했다. 네 몸속에 내 마법을 풀어놓았다. 미리 너를 평가해서 네가 외부 마법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부에서 폭발하는 것은 대비하지 못했지.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용은 마지막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럼 나도 그 폭발에 휘말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에노는 죽어가는 용에게 마법을 시전하기 전에 마법 방벽을 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리 걸어둔 숨겨진 마법으로 용의 지하 공격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을 우습게 여긴 탓에 네가 죽었다고 용에게 말했다. 운명을 받아들인 용은 맞아. 라고 인정했다. 내가 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야. 에노의 힘을 인정하며 처음으로 고통과 고뇌, 패배,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맛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용의 형체는 서서히 사라지더니 완전히 없어졌다. 에노는 베헤모시 마왕이 창조한 존재이며 인간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는 만약 우르술라와 유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그 기원에 상관없이 그 용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본능을 타고났고 그 본능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용의 능력을 감정하라고 지시했다. 유리는 에노를 향해 환호하며 그를 놀랍다고 불렀다. 쿠로 또한 그의 위협을 인정하며 그가 홀로 거대한 용을 쓰러뜨린 것에 감탄했다. 하지만 에노는 겸손하게 자신의 힘을 주변 사람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돌렸다. 그 후 아이노와 유리는 클라우디아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들어서자 클라우디아는 열렬히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어서 에노에게 더 빨리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제가 당신의 두 번째 부인이니 더 일찍 왔어야 했죠 라고 덧붙였다. 에노는 즉시 아니, 당신은 제 두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클라우디아는 빙긋이 웃으며 아직은 아니죠 라고 대답하고는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알렸다. 바로 그때 왕이 방에 들어왔다. 그를 보고 에노는 당황하여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왕족 앞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왕은 빙그레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있으세요. 그러고는 드디어 사위를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기쁜 표정으로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 앉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리는 질세라. 저도 옆에 앉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낀 에노는 얼굴을 붉히며 너무 가까이 앉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딸의 약혼자분이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답답한 마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에노에게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메건에게서 그의 용맹함을 들었다며 에노가 용을 처치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노는 단순히 명령받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저 자신의 임무였다고 답했습니다. 왕은 미소 지으며 내 딸을 위해 싸울 전사를 떠올리게 하는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얼굴을 붉히며 물론이죠. 그는 강하고 고결하며 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왕은 계속해서 게다가 용을 처치한 건 당신의 첫 번째 위대한 업적도 아니지 라고 말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내 딸을 구해준 적이 있지. 감사의 표시로 왕은 에노 앞에 직접 몸을 숙였습니다. 깜짝 놀란 에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요, 메탄쿠리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그녀의 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왕은 유리 쪽으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리, 고맙네. 유리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며 당황했습니다. 그걸 본 에노,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네는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굴복하지 않았어. 자네 눈에는 힘과 지혜가 모두 담겨 있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노는 공손히 감사합니다, 폐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제 눈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당신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에노에게 그들의 만남이 끝났고 그와 이야기해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작별 선물로 그는 왕국의 문장이 새겨진 아름답게 제작된 회중시계를 에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원하는 곳 어디든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왕이 설명했습니다. 에노는 깜짝 놀랐다. 정말 이렇게 귀한 걸 주시는 겁니까? 그는 이걸로 이전에는 가본 적 없는 곳을 탐험하고 유리의 가족을 찾는 데에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왕은 자리를 떴다. 한편 도시에서는 아이노의 용감한 행위에 대한 소식이 온 도시에 퍼져나갔다. 자이드는 거리를 걷다가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걷다가 그는 우연히 한 남자와 부딪혀 땅에 넘어졌다. 그 남자는 그에게 어디 보는 거야 라고 꾸짖으며 그를 나무랐다. 이미 좌절하고 있던 자이드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그 남자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화가 났다. 모두가 에노를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이드가 그보다 강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황이 변했을까?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자이드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에클리드라고 소개했다. 유리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곧 비나가 침대 옆으로 올라와 그녀 곁에 합류했다. 유리는 비나의 머리가 축축한 것을 보고 얼마나 젖었는지 말했다. 비나는 한숨을 쉬며 말리는 데 많은 노력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유리는 도와주겠다며 비나의 머리를 말리면서 에노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지 물었다. 비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유리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에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자고 있는 거지? 비나는 피식 웃었다. 너무 걱정 마. 하고 비나는 놀렸다. 그러고는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걸 제안했다. 유리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비나는 이어서 오랜만에 외출도 할 겸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리는 주저했다. 에노 없이 나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비나는 유리를 안심시켰다. 전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한편 자이드는 에클리드와 함께 있었는데 에클리드는 그가 어떤 감정평가색에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에노는 악몽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은 자이드와 함께 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고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대우받았는지 기억했다. 그는 임무 후 자이드가 자신이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돈을 나눠주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심지어 자이드가 팀에 남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던 순간까지 기억했다. 그때 악몽은 더욱 깊어졌고 지옥개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뻔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유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 죽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몸은 떨렸다. 지옥개들에게 훼손된 그의 끔찍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의 흉측한 모습은 그를 비웃으며 무가치한 쓰레기, 살가치 없는 존재라고 욕했다. 넌 죽었어야 했어. 왜곡된 형상이 쉿소리를 내며 말했다. 네가 얻은 영혼의 눈은 실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었어. 아무리 강해져도 넌 언제나 쓰레기일 뿐이야. 에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몸을 떨며 깨어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우르술라가 앉아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에노는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으로 얼굴을 비볐다. 왕을 만난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가 인정했다. 우르술라는 설명했다. 너무 지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잠들었던 거야. 그러고는 유리에 대해 물었다.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우르술라가 대답했다. 위험하지 않아요. 에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르술라가 미소 지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갈 거예요. 그러고는 그의 근심 섞인 표정을 눈치채고 잠꼬대를 했다며 더 쉬라고 말했다. 에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끔찍한 꿈을 꿨어요. 꿈이라고요? 우르술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되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당신과 유리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옥개들의 뱃속에 있었겠죠. 저에게는 진짜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힘을 빌린 것뿐이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자대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쓰레기에 불과해요. 한편 에클리드는 자대에게 계속 말을 걸며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감정가를 해칠 방법을 제시했다. 자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떻게? 에클리드가 비웃었다. 영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자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랬던 거였군. 에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가 너무 많이 변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런 힘을 오래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 에클리드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도 그런 힘을 가진다면요. 제이드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기대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갖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갖고 싶어요. 에클리드는 씩 웃으며 손에 빛나는 눈을 소환했다. 주저없이 그녀는 그것을 제이드의 이마에 대고 그의 두개골에 직접 박았다. 그의 몸을 통해 힘이 솟구쳐 오르며 그의 몸은 급속히 변이했다. 그의 형체는 괴물 같은 것으로 뒤틀렸고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길어졌으며 그의 아우라는 압도적으로 어두워졌다. 에클리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 제이드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뒤틀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가볍고 강력해. 날아가던 중 그는 익숙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모욕했던 전사 옆에 조린이 서 있었습니다. 잔혹한 기쁨으로 그는 급강하여 주저없이 그 전사의 머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조린은 뒤돌아섰고 이어지는 목소리를 알아보자 얼굴에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조린, 안녕. 자대가 인사했습니다.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조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자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위험을 깨닫고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길드로 갈 거예요. 제가 에노를 마비시켰고 당신을 도왔다고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그녀는 전사의 시체를 가리키며 치료하려고 했다. 주저없이 그는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녀의 생명은 순식간에 끝났다. 어딘가에서 유리와 비나는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유리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숨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에노도 돕고 싶어요. 그녀가 말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그 지역을 강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근처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혼란에 휘말려 폭발에 다쳤다. 주저없이 유리는 아이 옆으로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소년의 상처가 순식간에 치유되자 완전히 회복된 소년은 넓게 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너도 도망가지 않을 거야. 유리는 다친 아이에게 나머지 부상자들을 치료한 후에 도망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소년에게 재빨리 도망치라고 재촉한 후 다시 일을 계속했다. 한편 에클리드는 자대에게 벌레는 무시하고 영혼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영혼이 없으면 에노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대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마침 자대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이 그녀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공격하기 전에 비나가 끼어들어 그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재빨리 유리의 손을 잡고 도망쳤다. 자대는 좌절하여 으르렁거리며 장벽을 부수려 했다. 실패하자 에클리드는 그를 꾸짖으며 그렇게 약한 것을 부수지 못하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내 정신 방역 능력을 사용해야 해. 그녀가 일깨워 주었다. 자대의 눈은 어둠의 에너지로 타올랐고 그는 자신의 힘을 풀어 장벽을 손쉽게 부셨다.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유리와 비나를 추격했고 그들 앞에 착지했다. 비나는 다른 보호막을 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자대가 손쉽게 그것을 부수며 그녀를 뒤로 날려보냈다. 그의 손쉬운 돌패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주저하지 않고 유리는 자리를 지켰다. 비나, 여기서 나가. 그녀는 명령했다. 자대는 유리의 팔을 잡았다. 네가 에노에게 힘을 준 바보야.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죽어야 해. 그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발톱을 세웠지만 공격을 할 수 있기 전에 에노가 적시에 나타나 공격을 막고 유리를 땅에 쓰러뜨렸다. 유리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에노를 올려다보았다. 알고 있었어. 네가 올 줄. 그녀는 말했다. 에노는 그녀와 우르술라를 향해 돌아섰다. 내 눈 속으로 들어와. 명령했다. 두 사람이 안전해지자 그는 자대를 살폈다. 하지만 본 것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이건 위험해. 그는 중얼거렸다. 이런 건 처음 봐. 자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시 공격했지만 에노는 정면으로 맞서 그를 근처 건물로 날려버렸다. 자대는 굴하지 않고 다시 덤벼들었고 그의 공격은 맹렬했다. 에노는 하나씩 막아냈다. 그는 방어막을 치려 했지만 자대는 순식간에 그것을 박살냈고 에노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에클라드는 비웃었다. 저런 약한 방어막은 우리의 정신방역 능력에는 무용지물이다. 에노, 저 목소리는 자대, 너냐? 자대는 씩 웃었다. 알아보는데 꽤 오래 걸렸군. 그는 자신의 괴기스러운 새로운 모습을 가리켰다. 저 또한 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처럼 진화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공격을 퍼부었고 에노는 근처 건물 잔해에 처박혔습니다. 에노가 회복하려 하자 자이드가 다시 공격했지만 에노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러자 자이드는 등에서 어두운 촉수들을 뻗어 에노를 잡으려 했지만 에노는 그것도 피했습니다. 방역하기 전에 자이드는 사라졌다가 그의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에노는 위로 날아올라 무너져 내리는 옥상 위에 착지했습니다. 자이드가 비웃으며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내 힘, 어떻게 생각해? 꽤 놀랍지? 그는 주변에 파괴된 광경을 가리켰다. 이 힘으로 예전에 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이젠 아무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고는 조린의 시체를 가리켰다. 그녀마저도 너를 배신했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이 힘으로는 상관없어. 내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지울 수 있어. 그의 말에 에노의 분노가 치솟았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 자이드가 비웃었다. 내가 과거에 너에게 안겨준 고통 때문에. 에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갑자기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 과거의 자신, 약하고 패배한 그의 모습이 다시 그의 앞에 섰다. 너는 언제나 하층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롱당했지. 환영은 비웃었다. 네가 어떤 힘을 얻든 너는 그저 쓰레기 수거부일 뿐이야. 자이드는 씩 웃었다. 너와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 우리는 둘 다 한때 무력했었지. 우리는 존엄도 자존심도 없었어. 네가 지금 아무리 강한 힘을 얻었다 해도 너는 여전히 쓰레기 수거부일 뿐이야. 유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 괴롭혀. 그녀가 소리쳤다. 에노는 힘뿐 아니라 마음도 강해.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아. 우르술라는 에노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듯 손을 얹었다. 에노, 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강해졌어. 말해봐. 내 힘으로 너보다 약한 사람을 다친 적이 있니? 그녀가 물었다.
아니면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그녀는 그에게 유리의 친절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그 용기는 어느 순간 얻은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에노의 어두운 그림자는 비웃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부추겼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그의 진짜 본성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가족을 찾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에노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정말 강해졌을까? 그가 물었다. 자이드가 비웃었다. 넌 여전히 무가치해. 에노의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오라. 우린 다를 게 없어. 하지만 아이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하는 건 쉽죠. 그가 말했습니다. 전 이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치를 계급으로 정의하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약하고 무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다른 친구들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의 주위로 강력한 불꽃이 타올랐고 어둠 속의 자아를 태워 없애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이드의 눈이 커졌다. 이 힘은 대체... 우르술라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마침내 진정한 수호자가 된 거야.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에노는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어. 모두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질 거야. 우르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은 영혼의 영역의 힘에 100% 연결되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자대는 다시 에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노가 정면으로 그의 공격을 받아쳐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에노가 그에게 다가오자 자대는 필사적으로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에노는 손을 들어 또 다른 장벽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자대가 뚫을 수 없었다. 우르술라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의 힘의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벽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해진 자대는 에클라드에게로 향했습니다. 더 강한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를 파괴해야 합니다. 에클라드는 빙긋이 웃으며 그에게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자대의 기운이 격렬하게 타오르며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집중한 에노는 검을 뽑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자대가 돌진하자 에노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으로 그를 베어버렸다. 정화의 기운이 담긴 검은 자대의 눈에 박힌 영혼의 눈을 산산조각내며 전투에 빠른 종지부를 찍었다. 자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헐떡이며 쓰러졌다. 에노는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자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항상 이러는 거야? 왜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에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남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강한 척 할 수 있어요? 에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한 사람도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자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약하다는 게 겁쟁이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네가 변할 수 있어. 나처럼 내 앞에 내밀어진 손을 잡기만 하면 돼. 자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는 에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도시 경비대가 나타나 자대가 저지른 파괴 행위로 그를 체포했다. 에노는 그들이 자대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자대의 약점을 이용해 그에게 정령의 힘을 주었어.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누구였지? 그리고 왜? 다른 곳에서 에클라드는 그림자 속에 서서 산산이 조각난 정령의 눈을 손바닥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이노의 힘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예상치 못한 유일한 변수는 자대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의 기억을 확실히 봉인해서 그가 악마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눈을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정화 능력을 마지막 공격에 합쳐낸 에노의 재치라니 놀랍군요. 그리고 어둠을 향해 돌아서며 속삭였습니다. 저를 기다려요. 맥토란